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전혜연 시사평론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 온라인 상에서 어떤 차량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스티커인지 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써있는 스티커거든요. 위급 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왜? 딴 여편네랑도 살아보게 꼭이요. 이렇게 써있는 스티커입니다. 이게 지금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예요? 와, 대박 사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위급시. 그러니까 위급할 때라는 거죠? 나름 한자를 썼어요. 위급시. 참나. 위급할 때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와,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성인지 감수성을 볼 수 있게 요즘 여편네란 말을 누가 써요? 딴 여편네라고 살아보게 꼭요. 안진용 기자, 우리 뭘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연말에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글귀를 본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좀 불쾌해지는데 아마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통상적으로 저렇게 차량 뒤에 붙이는 정보석 표식 같은 경우는 정말 위급시 상황, 통상적으로는 사고 나면 아이들을 먼저 구해주세요 하면서 혈액형이 보통 써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정보를 써놓는 건데 그걸 저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쓴 겁니다. 근데 단순히 장난이 보통 통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웃고 넘길 수 있다고 하지만 저거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농담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을 공개한 게시물 작성자는 실제 기혼자라면 이런 문구를 붙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는 실제 기혼자는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농담 섞인 하나의 글귀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감동도 재미도 없고 본인만 웃긴 저급한 농담이라고 꼬집었고요. 이건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하트 3개는 왜 붙여놓은 겁니까 도대체? 저 문구랑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그리고 전 저 네티즌의 의견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저걸 만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만든 사람도 문제고 저게 재밌다고 구매한 사람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이런 이들을 유유상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시작부터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저 붙인 사람이나 저 스티커를 지금 누리꾼의 지적처럼 저 스티커를 판 사람이나 법적으로 처벌, 제재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진짜? 도로교통법은 다양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차량의 욕설이나 음란한 표현 등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문구를 부착할 경우에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다만 이 문구 자체만으로는 아직까지 제재 대상에 포섭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의 문구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더 과해진다면 이때는 이 문구나 그림이 위협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에 이르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개인의 재미를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이때는 제재 대상이 됨이 자명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발 이 방송 보고 있다면 당장 오늘 집에 퇴근한 다음에 떼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에도 차 길가에 세우고 안전한 데 세우고 저 떼세요. 딴 것도 문제지만 편내가 진짜 어디서 그런 인식 갖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진짜 반성하길 진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기분 너무 안 좋은데 어디 가볼까 진짜 이담 아나운서.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이 로봇들이 처음엔 좀 삐그덕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완전 사람처럼 움직이잖아요. 중국에서요, 사람을 곧잘 따라하는 로봇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 그래도 사람만은 아직 못하구나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로봇이 옆에선 남성의 동작에 맞춰서 스텝도 밟고 주먹도 뻗고요. 심지어 발차기도 탁 날립니다. 보시죠. 와. 따라하죠. 어허. 자, 행동을 그대로 잘 따라하나 싶었는데 남성이 아이고. 아이고. 지금 보셨죠?
비스듬히 발차기를 날리자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나. 거기에 딱 이 남성의 주요 부위가 있었던 아이고. 겁니다. 이 남성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쓰러지자 로봇이 그것까지 지금 따라하고 있죠. 네. 마치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아직 사람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약간 저 상황은 예전에 막 90년대 초반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막 하던 그런 좀 바보스러운 연기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이제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잉치키 그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근데 네. 저건 실제 상황이고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의 격투기 훈련을 하던 중 벌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잘 보면 사람의 동작을 거의 다 따라하고 있는데요. 행동을 인식하고 반응까지 하는 겁니다. 다만 일종의 어떤 기술적인 지연 때문에 저런 것이 돌발 상황으로 벌어진 걸로 보이는데 네. 이 영상이 너무너무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긍정적으로 와 저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했나 싶은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좀 끔찍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로봇 제조사 측의 해명을 보면 로봇은 이 외형 하드웨어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움직이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네. 우리 회사는 이 하드웨어만 만들고 이 안에 동작을 가는 것이라든가 인지하는 기술이 담긴 프로그램은 저 남성이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 저도 이제 옛날 세대인가요? 격세지감. 깡통 로봇 세대예요. 맞아요. 저 안에 혹시 사람이 들어있나 이런 상상을 했는데 네. 최근에 로봇 기술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드웨어 안에 프로그램을 인식해서 저렇게 움직이는 기술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로봇 기술이 발전하는 건 뭐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겠지만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또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로봇이 오작동을 하게 되는 날 끔찍한 상상치도 못한 끔찍한 결과를 예상치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정말 더 세심하게 기술 발전이 이뤄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엔 카자흐스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허. 텅 빈 도로에서 하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왜 정말로 주변에 너무 뻥 뚫려 있으면 운전을 막 하다가 어떤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근데 이런 생각은 정말 생각에 그쳐야 되는데 이 남자는 선을 넘어버렸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선을 넘은 건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합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도로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저 트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자, 근데 속도를 붙이더니 저렇게 욕심이 난 걸까요? 갑자기 드리프트를 시도합니다. 어머머머. 분위기는 완전 영화 속 한 장면인데 어머. 이대로 끝나지 않겠죠. 어! 저렇게 결국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차량은 그대로 트리를 들이받고 트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어머나. 거기에다가 하재근 평론가님 저 인간 지금 어디를 내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틀이 세워놔야지 지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대체 저런 행동을 왜 한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를 낸 다음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신고를 하든지 네. 왜 또 내빼는 것처럼 영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너무 황당한 것인데 현지에서는 저렇게 해서 트리는 당연히 파손이 됐고 자기 차도 많이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 운전자가 나중에 잡혀서 한 변명이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했다는 뭐 거예요. 고3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현지 네. 당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일단 벌금형을 내렸고 트리도 복구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철딱선이 다 나이 들었다고 다 어른 아니라고 누차 말했죠. 제발 철 좀 들기 바랄게요. 다른 운전자 차량과 부딪혔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발 철딱선이 좀 들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전여현 평론가님. 네, 영국입니다. 바다 위에서 조정 선수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중엔 아무래도 빨리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돌발 행동이라고 할까요? 경기 중에 이색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경기를 무언가 다른 상황에 맞닥뜨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것인지 무언가 이상한 장면 포착 때문이라고 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뭘까요, 네? 잘 보시면 그물에 온몸이 칭칭 잠긴 채 야생 바다 거북이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 정말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는데 몸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물이 완전히 단단하게 얽혀 있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선수들이 경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노젓는 것을 경기를 중단했다고 봐야겠죠. 세상에. 시간이 꽤 걸렸지만 결국 선수들이 나서서 이 그물을 다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요. 바다 거북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용왕님한테 가는 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다 거북이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갈 정도로 엄청나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저 선수들 경기 중이었다는데 지금 저걸 한 거예요? 맞아요. 게다가 저 경기가요. 4,800km가 넘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레이스예요. 와. 저게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경기라고도 불리고요. 실제로 저걸 다 횡단하는데 한 달에서 석 달까지도 걸린다고 어머나. 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큰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에 일단 생명부터 살리자 하고 잠시 바다 거북이를 살려주러 간 거예요. 세상에. 그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주가 아니라 바다가 우리를 필요로 한 순간이었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세상에. 많은 네티즌들도 승부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한 우리 선수들에게 좀 박수를 보내야 한다라는 찬사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저 영상이요. 조회수도 굉장히 높게 기록되고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 대회 주최 측은요, 저 팀한테는 등수에는 상관없이 늦게 들어오더라도 뭔가 특별상, 뭔가 공로상 그런 건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대회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사람들, 지금 뉴스파이트 나올 정도니까 알렸으니까요. 그 공로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4분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